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인생 힘들다. 글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이미 저도 모르게 여러 번 했던 말 같은데요. 그래서 문득 내 인생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개 써보기로 했죠. 승진, 친구와의 대화, 보너스, 휴가, 그리고 부모님. 그런데요, 단지 그냥 적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까이 항상 희망이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가 또 겨울의 불청객 독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독감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과로에 의해서 좀 몸이 피곤해서 이제 네. 목소리가 좀 잠겨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겨울철에 흔히 찾아오는 독감 그리고 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독감이라는 것은 이제 독한 감기, 감기 증상하고 유사하지만 훨씬 이제 독하게 찾아오는 것, 이것을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부를 때는 그게 독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정식 학명으로는 인플루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이퀄 독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뭐 A형 독감이다, B형 독감이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그 전염이 되었을 때에 흔히 그 고열, 열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이런 전신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그런 어떤 호흡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는 왜 이렇게 해마다 우리에게 1년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인플루엔자의 그 표면에 항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표면에 붙어 있는 그 항원이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해마다 새로운 유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감에 대한 정확한 예방이 힘든 것이 이 표면 항원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찾아온 것, 올해 찾아오는 독감, 이게 서로가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그 항원의 어떤 그 변이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항원 소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변이가 좀 작게, 네.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겨울철에 그 우리 인구의 한 10 내지 20%가 이런 항원 소변이에 의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독감 유행하고 그 독감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원 대변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 내지 4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그 A형 그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이것이 이제 항원 대변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는 그 항원 소변이에 비해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9년 그 4월에 미국 멕시코에서 시작된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H1N1 바이러스 대변이에 의해서 네. 유행을 하게 된 건데요. 이때 굉장히 큰 그 사망률도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의 계절적 유행은 뭐 주로 겨울철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10월부터 4월 사이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매해 다른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독감하면 좀 예방주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건 그러면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맞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올해는 뭐가 유행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되죠. 백신 예방 주사를. 그러면 독감과 감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감기는 대개는 목이 좀 아프다 또는 기침, 콧물, 뭐 또는 코막힘 이런 정도로 시작이 되고 뭐 영유아나 아니면 평소에 편도가 자주 붓고 염증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열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상기도 감염, 즉 그냥 코, 입, 뭐 목구멍 이 정도에서만 그 증상이 나타나다가 네. 한 5일 내지 7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실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특징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바로 고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열과 함께 오한, 뭐 두통, 근육통, 그리고 몸살, 피로감 이런 그 전신 증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상기도 감염. 그런데 이 독감에 의한 것은 전신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네. 2, 3일 동안 정말 죽을 것처럼 고생을 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감기와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2, 3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 전신 증상이 가라앉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 뭐 기침이나 인후통과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가 감기와 구별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심각한 그러니까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네,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그 뭐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한 2일 내지 3일 정도 심하게 전신 증상을 앓다가 그게 이제 잦아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고열이 사라지지를 않고 이 고열과 함께 뭐 기침을 하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제 그 단순 인플루엔자로 인한 그 감염 증상 외에 합병증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폐렴으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제 폐렴은 상기도 감염과는 그 구별되게 그 하부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병이 좀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폐렴이 가장 그 주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그 이제 폐렴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인플루엔자 감염 이후에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고 그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그 기침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극히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 이제 다 앓고 났는데도 쇠약감이라든지 몸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감기 걸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뭐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걸어 다닐 기운도 없고 그래서 뭐 거의 부축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인플루엔자의 어떤 합병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소아의 경우에는 급성 부비동염이라든지 급성 중이염과 같은 이제 그런 네. 상부호흡기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급성 부비동염이나 급성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만성으로 가서 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더 무서운 합병증은 그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그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게 폐렴과 같은 그런 호흡기 합병증 이런 이유와 그 외에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그 심폐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폐렴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저 질환이 더 심해지면서 그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초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폐 또는 신장 기능 그리고 천식, 당뇨 이런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그냥 폐렴은 아니지만 그 기존의 질환이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사망률이 실제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렴과 같은 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합병증보다 심혈관 질환과 같은 그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이 보고된 것보다 2배,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실제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신종플루 사태 때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예, 좀,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는데 네.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인플루엔자가 정말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독감과 감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맞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증상으로도 그러니까 감기는 기침이라든지 콧물 이런 증상이 주된 거고 이제 독감은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고열을 동반한 이제 이런 전신 증상이 더 주된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증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그 이후에는 그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그 유사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임상적으로 인플루엔자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이라는 것은 그 진단 기준이 그 37.8도 이상의 발열 이것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서 기침이나 인후통, 콧물 그런 호흡기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일단 그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이다 이렇게 유사 환자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확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가 뭐 이틀, 3일 있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10분 내지 15분이면 바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침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해서 그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 항원 그 검사법의 그 진단 예민도는 60 내지 8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데요. 그렇지만 100%를 걸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나는 이제 인플루엔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다 해도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병원체가 내 몸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지났는데 증상이 좀 더 심해지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다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검사에 의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며칠 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현되는 증상은 유사한데 조금 더 심한 정도이고 네.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감기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환이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검사법이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이 인플루엔자, 독감도 전염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전염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에 그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배출되는 그 침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인데요. 네. 그 이제 침이 튀어서 내 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튀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감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이 튀어서 내 손이나 피부에 묻어 있다가 이제 그것이 그 눈이나 코나 입 안에 그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침이 직접적으로 튀어오는 것 말고도 이 속에 그 침 속에 들어있는 그 이 바이러스가 네. 그 몸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그 건조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몇 시간 정도 이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환자분이 만진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바이러스에 걸린 분과 악수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도 하고요. 그 만지는 물건을 내가 만짐으로써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네. 휴지를 이렇게 대고 누르시는 분이 있고 네.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을 열 때도 이제 손수건으로 대고 이렇게 여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서 직접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내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안을 만지거나 입을 만지거나 그럴 때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점막을 통한 감염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코가 건조하지 않게 하고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눈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예방법에서 기침을 할 때 뭘로 가리고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가리고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옷소매로. 팔꿈치를 이렇게 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옷소매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손으로 가리고 네. 했을 때는 이 손에 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에 걸렸다면 손보다는 옷소매로 이렇게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보면은 감기를 예로 들었을 때 네. 뭐 감기가 뭐 다 낫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전염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감기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전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 시작일로부터 3일 내지 7일 정도 이때까지 전염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이 있는 이 기간도 그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증상 시작하기 한 하루 전부터 한 4 내지 5일 정도 이 기간의 전염력이 가장 높은데요.
소화라든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 이런 분들이 그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때에는 이 감염력이 오히려 일주 이상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 기간도 이렇게 이제 환자의 상태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네. 감기까지 예방할 수도 있나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맞았더니 올겨울에 감기 한 네. 번도 안 앓고 지나갔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은 이제 어떤 기분의 문제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요. 감기는 그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에코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상기도염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기약이 없다라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반면 인플루엔자는 그 정확하게 올해 지금 감염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올 겨울에 유행할 그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 그 이제 독감 예방 주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한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에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왜 또 독감이 걸리냐고 네. 이제 병원에 가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고 네. 그렇지만 그 이제 이 독감의 그 바이러스의 변이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와 함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방주사를 맞은 그 백신 바이러스의 항원과 다른 그 항원으로 인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치료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주사는 단순히 독감 예방주사일 뿐 감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 자체에 대해서도 네. 예방일 뿐이지 100% 그렇죠. 네,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주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그 독감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네. 걸리지 않을 수 있게 그 건강관리를 애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요즘 또 그 바이러스 중에서 굉장히 좀 공포에 떨게 하는 바이러스가 또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또 이걸 독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독감은 그 독감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었고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두려움에 떠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아니라 원래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도 이제 동물에게도 그 이제 감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동물들에게 이제 주로 감염을 일으켜서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만 감염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동물들이 알았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사람에게로 전해오는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 바이러스가 동물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때 더 무섭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그냥 쉽게 감기 증상만 일으킬 수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변이를 일으키면서 무섭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측하기는 박쥐라든지 어떤 다른 동물을 통해서 무섭게 변이가 되어서 이것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기존의 사스라든지 또는 그 이제 메르스 네. 이런 것들도 그 동물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와 그 이제 사양 고양이를 네. 이제 중간 매개체로 했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쥐와 낙타를 거쳐서 그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종 간에 동물과 사람 간에 옮겨올 때에는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동물을 거쳐서 사람에게 왔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보면 네. 정말 뭐 심심치 않게 정말 잊을만 하면 이런 네. 바이러스성 감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최근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뭐 온 동네가 다 이렇게 정말 몰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뿐인 거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출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우리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대표적인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191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어떤 사망자를 낳았던 그 스페인 독감 네. 이것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통의 발달로 세계인들의 어떤 교류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독감이다, 신종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이 출현했다 하면 그것의 어떤 전파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그 일정 어떤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조심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달에 그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네. 발생한 신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폐렴 환자가 지금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포에 이제 떨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그 동물의 어떤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동물과 사람과의 어떤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접촉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이 이제 알았던 그런 바이러스들 우리 인간에게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물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제 동물이 서식할 지역이 없어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 이제 사람에게서도 사실상 네. 그 인간 내에서도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어떤 수명을 다하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죽지를 못하고 어떤 변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세포에 있어서도 얘가 이제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에게 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치료가 가능한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격리를 시키는 건 네. 이것이 이제 유일한 대책인데요. 이건 치료법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격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상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요.
이제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폐렴이라든지 심각한 합병증으로 갈 때의 항생제의 사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상에 따른 대처, 이런 것이 유일한 방법일 뿐이지, 사실상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 인플루엔자를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의학은 현대의학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해서 새로운 백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커다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사실상 100%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런 감염병에 대한 치료 학문이 발달해 왔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감염병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한의학에서는 상한론이라든지 온병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치료법이 발달을 해왔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정식 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서의 치료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의 변화, 그 변화에 따라서 치료법이 각기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치료만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한의사나 저나 그 한의사들은 그 가족들이 그 독감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넷을 키우고 있지만 독감으로 인해서 또는 감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어떤 병원약을 한 번도 복용하지 않고 네. 한약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도 3, 4일 정도에 이렇게 치료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자를 격리시키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한의사들이 그 안에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는 독감을 치료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함께 참여해서 한약을 함께 병용해서 치료에 활용을 한다면 저는 치료율이 훨씬 높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예방이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생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평소에 뭐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은 5배, 네. 뭐 6배 올라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독감의 경우에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의 네. 노인분들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65세가 넘은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 그건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음식으로서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대파, 생강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식재료들을 좀 더 넉넉하게 넣어서 음식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셨으면 좋겠고 뭐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 외에도 뭐 복부에 뜸을 한다든지 족욕을 한다든지 네. 이런 방법들로 해서 이제
그 체온을 끌어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막 무서워서 떨면서 집 밖으로도 못 나오고 네. 막 집 안에서만 다들 막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집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을 쐬러 한번 나가면 그때 오히려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보통의 예방법 있잖아요. 마스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마스크는 최고 수준이라죠. 마스크를 한다든지 뭐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거 외에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또 내가 이제 그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렇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면역 탄수화물 무슨 소리냐면 네. 그 우리 면역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다당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통해서 네. 섭취하는 탄수화물들은 대개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하면 이 버섯이라든지 씨앗류라든지 과일 껍질 부분에 들어있는 이런 다당체들은 우리의 면역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버섯류라든지 과일을 넉넉하게 드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단백 음식들이 있죠. 뭐 그 해장국, 그러니까 선지 해장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보다 좀 더 즐겨 드시는 것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형숙 원장님께서 독감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쑥입니다. 쑥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쑥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이 겨울철에 웬 쑥을 이야기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쑥을 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말린 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계절에 저는 딱 적절한 네.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쑥은 이제 한방에서 애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 애엽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 생식기 부위가 붓고 헐었을 때 이를 다스리고 세살을 돋게 하며 하혈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쑥이 그 여자에게 좋은 약으로 이제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혈의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임신을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태아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쑥을 잘 활용하면 그 여성 생식기에 그 어떤 그 상처라든지 감염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하혈을 할 때에도 그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쑥을 그 난산으로 고생하는 소한테도 이렇게 끓여서 먹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모의학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쑥이 성질이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평소에 찬 이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뭐 이제 겨울철이든 아니든 평소에 항상 손이 시리고 아랫배가 차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쑥을 차로 마신다든지 또는 이제 그것을 우려서 그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쑥에는 뭐 비타민 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항염, 항노화 이런 효과들도 있어서 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기침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 등 이런 그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쑥차는 네. 이게 입에 잘 안 붙는 그런 뭐 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좌욕을 통해서 네, 좀 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경수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4cm고, 몸무게는 60kg, 네, 나이는 74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예, 뭐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예. 계속 물을 내가 갈증이 많이 나요. 예. 물을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한 1.8리터 마시면 된다는데, 예. 저는 한 2리터도, 한 4리터도 더 마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계량은 안 해봤는데, 예. 계속 갈증이 나니까. 예. 혹시 그 최근에 체중이 빠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뭐 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예, 이런 증상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6년, 한 7년 정도 됐는데, 예. 처음에는 뭐 혈당 검사도 뭐 꾸준히 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고. 아, 몸이 그래요? 빠지고 다른 증상이 생기는 아무도 없고. 그래 제일 불편한 게 예.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요. 밤이고 예. 밤에 일어나서도 화장실 가야 되고 장거리 또 어디 갈 때 같으면 예. 그때 또 불편하고 그게 불편해. 물 먹는데 뭐 다시 뭐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특히 그렇죠. 밤에는 이제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간다는 거죠? 예, 밤에도 뭐 보통 한 2번, 3번은 깨니까 잠도 좀 예. 자는 게 불편하고. 아, 낮에도 많이 가시고 밤에도 많이 가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예. 한의학적,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뇨가 가장 의심스러웠는데 당뇨가 없다라면 예. 이것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보흡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논으로 치면 그러니까 흙이 좀 부족해서 물을 많이 가두어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하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그 이제 좀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그 예. 보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장기간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 번 드시고 이거 효과도 없네 이러고서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몇 달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약을 한 번만 복용해도 몸이 이렇게 표신하게 좋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약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달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방하고 네. 양방에 가서 예,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예, 그게 그래서 네. 한방에서도 약을 한번 먹었습니다. 한 네. 두 번. 네. 먹었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에는 효과를 내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방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뭐 당뇨 증상이 물을 마시가 정상이 안 나타나도 네. 당뇨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혀 뭐 차도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글쎄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혹시 예. 식사는 골고루 잘 드시나요? 예, 먹는 걸 잘 먹고 소화 잘 돼요. 그래요.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갈증이 날 때 그냥 물을 드시지 말고 저는 과일을 예. 드셨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과일을 없다는 먹고 전제하에서예요. 과일을 예.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을 하면 그냥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그 과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비타민과 미네랄 그 영양들을 같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 건강을 이 균형을 좀 맞춰가는데 저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 아시죠? 배라든지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은 그런 과일들을 드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녁 늦게에는 물을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자주 일어나니까 저녁에 물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네. 갈증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돼. 네, 네.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예. 한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 보험력에 대해서 좀 이제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약, 네. 보험해주는 그런 약, 예를 들면 뭐 경호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약이 있는데 직접 진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애기 엄마요. 아,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63세, 네, 키는 158, 네. 몸무게는 53. 네. 지금 저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내분께서 어디가 불편하시죠? 예, 저희 애기 엄마가요. 예, 한 1년 전부터 기침을 해서 예, 양방에 가서 예, 혹시나 하고 이제 CT하고 엑스레이 예, 또 이런 검사를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식도 쪽에도 네. 조영수술을 한번 했고요. 예, 근데 그쪽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예, 또 약을 한 2제 정도 예, 예, 연속해서 그걸 이제 먹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래서 뭐 큰 약간은 차이는 있으려고 모르도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멋이 안 잡혀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주된 지금도 증상이 기침이라는 거죠? 그대로 간헐적으로 네, 뭐 식사 전이라든가 예, 예. 뭐 음식 먹을 때라든가 뭐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은 예, 예. 뭐 상대편에서 좀 민망할 정도로 기침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원장님 좀 처방을 좀 받아보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발작적인 기침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기관지와 식도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음식을 이제 삼키려고 할 때 식도가 움직이면서 그 기관지에 자극이 돼서 이렇게 더 발작적인 기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면 뭐 기관지에 작은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질환 외에 식도의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염증까지는 아닌데 그것이 좀 위축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지를 좀 잡아다니다 이렇게 긴장을 주면 그럴 때 이제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약 치료와 함께 침을 함께 병행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식도나 기관지를 좀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는 목이나 흉추 부위로 침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도라지를 좀 물에 달여서 이렇게 수시로 조금씩 마신다면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배와 도라지를 같이 끓여서 그것을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진료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뭐 배라든지 도라지 같은 걸 활용해 보시고요. 좀 불편하시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